엄마가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신 후에 많이 불안해 하신답니다. 치매 전 단계요. 같은 말 맨날 반복해서 듣고 어, 치매인지 모르고 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사자는 오히려 몰라요. 난 내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거죠. 제가 그 알츠하이머 검사 받을 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뇌 관련한 거는 엄마와 첫 데이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신 후에 많이 불안해 하신답니다. 요즘 점점 심해지는 것 같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평소 창옥 선생님을 좋아했던지라 지혜로운 해결 방법과 즐거운 데이트 시간 보내고 싶어서 오게 됐답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어떤 거예요? 치매 전 단계요. 아, 치매 전 단계?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부분적으로 장애예요? 아니면 평상시엔 다 엄마가 일상생활이 괜찮으시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인지하시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일상생활은 괜찮으신데 어, 이제 중요한 걸 잃어버리시고 어, 그 충격이 크셨나 봐요. 어, 그래서 치매 초기에 나타난 증상들이 요 최근에 좀 많아졌거든요. 음, 같은 말 맨날 반복해서 듣고 어, 저도 이제 좀 화가 나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이제 음, 치매인지 음, 모르고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인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음. 주보호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혹시 이혼을 하셔서 가지고 그러면은 예. 엄마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4월에 같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엄마가 보호가 필요하시니까. 예예예.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73? 아 둘. 그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엄마 엄마 지금 73, 제가 그 알츠하이머 검사 받을 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뇌 관련한 거는 엊그제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전에 게 그 이상 있던 것들이 누적해서 근데 정확하게 원인은 다 밝힐 수가 없대요.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근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유전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몇 달 전, 며칠 전에 뭘로 탁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10년 전후의 기간으로 많이 쌓인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일 거다. 이렇게 뭐 추측은 하시더라고요. 기억력 담당하는 그 뇌의 기능 쪽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를 줄이는지 순서도 나왔어요. 1번,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지우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시간부터 지우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지우는데 그거는 보통 정보.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정보잖아요. 근데 감정과 연관된 정보를 추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억은 뇌가 남겨두려고 한대요. 그리고 정보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량이 이제 우리가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작은 데로 이사를 가는 거니까 뇌가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과거의 것 버리고 숫자는 버리고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갖고 가고 그걸 추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엄마가 오셔서 몇 번 웃으셨다면 이건 추억으로 가거든요. 엄마 몇 번 웃으셨어요? 네, 많이 웃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기억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나이 드시고도. 그때 걔 누구니? 그 한국말 잘했던 애 있잖아. 너 그때 너 젊었을 때인데 너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우리 딸. 그러면서 다 기억할 수 있어. 추억이니까. 엄마가 웃으셨다면. 그래서 이런 데 오신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추억할 만한 엄마가 웃고 아 좋고 그런 거 위주로 저는 추천드려요. 어머니가 강연을 좋아하셔서 오셨어요? 따님이 좋아해서 왔어요? 딸이 오자고 해서. 어머니는 그러면 저 처음이네요? TV에서는 봤는데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TV에서는 별로 호감 있는 느낌은 아니셨던 느낌인데 지금. TV를 많이 안 보는 편이고요. 제가 네. 좀 사업하는 일하고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업을 좀 오래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오래 했어요. 한 30년? 넘었지? 30년? 아.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40년 전에 젊은 여성이었을 때는 그렇게 사업하는 여성이 많진 않았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엄청 오래되신 건데. 패션계에 대해서 명동에서 의상실을 했거든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엘레강스합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 사실은 얘가 애를 낳아서 애 어. 봐준이라고 사업도 다 접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제 외딸 하나인데 어. 제가 돈 버는 일하고 제 아. 사업하는 일하고 못 봐줬거든요. 그게 아. 미안해서 얘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에 제가 그 아까운 사업도 다 접고 했는데 이제 애도 크고 얘도 이제 바빠지고 그러니까 어. 제가 혼자 살거든요, 집에 지금. 네?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좀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못 하게 아, 또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쵸. 점점 친구들도 없어지고 안 하고. 한 6개월 될 때부터 제가 약간 뭐랄까 이제 손녀딸도 커버려서 이제 할머니랑 안 놀아줄라 이렇게 볼 일도 없죠. 얘는 직장 가느라 바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 치매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치매 그 교수님보다 지금 더 지금 반짝반짝 뇌가 지금 막 지금 과거에 엄청나게 이 사업을 잘하셨던 느낌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정도인데. 근데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내가 홀로 키우고 사업도 하고 이게 진짜 막 아플 틈이 없잖아요. 너무 바쁠 수 있고. 그러고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만큼 그만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아니고. 아 지금 체력 돼요. 아, 어머니 치매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니 제가 네. 얘를 그 옛딸인데 제가 사업하고 돈 버니라고 명동에서 의상실을 한 30-40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케어를 못 해주고 할머니를 시켜서 길렀거든요. 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아. 얘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에 음. 내가 사업 이제 돈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업이 아. 뭐고 다 필요 없다. 아. 이 손녀딸을 봐줘야 되겠대서 사업을 제가 다 접은 거예요. 아. 어머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느꼈겠지만 어머니가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도 내가 기를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쁘고 일이 많고 막 이러다가 그래 내가 얘도 못 그랬는데 얘 애 낳는데 내가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럼 나 이제 사업 그래 다 접고. 근데 이제 딸도 바쁘고 초등학생 손녀 얘도 홀로 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에너지가 이때까지 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 없잖아요. 딱 수독된 거. 거기에서 나온 부분적인 저는 버퍼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머니 다시 뭘 조그맣게 이렇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 기억력 뭐 모든 것이 너무 어머니 연령대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그런 진단 받으셨을 때 조금 마음이 어떠셨어요? 병원을 아직 안 가봤는데요. 성모병원 간 거? 그럼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던 거 아니니? 살짝의 인지장애 있다고 병원에서 그 진단은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느낌에. 네. 2년 3년 전에 이제 처음 받았고 그 요번 초에도 이제 경도인지 MRI 검사랑 다 했을 때 경도인지 장애라고. 근데 이번에는 치매약을 조금 세게? 해주셨어요. 소량으로. 그러면 약 드시면은 조금 이완되거나 조금 깔아앉는 건 없으세요? 조금 가라앉으셨어요. 약을 드시니까 이렇게 좀 처지는 우울함, 그 우울증 약도 조금 주셨거든요. 근데 맞아요. 약을 드시고 오히려 이렇게 더 다운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안 오히려 약을 먹고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 좀 안 좋아졌어요. 저도 아마 그 약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약 먹었는데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저는 악몽을 많이 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씩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는 그냥 운동한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당사자는 오히려 몰라요. 난 내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내가 기억이 있어야 기억이 없는 걸 인지하죠. 근데 그 센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어머? 내 가족이 저런 말을 하고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네. 근데 그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때 너무 이제 조금 마음이 그런 거죠. 충격이죠, 좀 약간. 그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저녁에 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어떤 방법을 택해서 빨리 이 세상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머니 좀 이따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지금 어머니 웃으셨으니까 지금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 생각하면 웃지 못해요. 그 웃는 게 인간에게 엄청난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뇌적인 일이에요. 상당히 뇌가 종합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조크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옛날에는 일이 바빴잖아요. 그쵸. 막 이것저것 하려고 맞아. 뭐 운동도 많이 다니고 뭐 골프 쳐야지, 스킨스쿠버 해야지, 뭐 수영해야지, 뭐 걸어야지, 골프, 스킨스쿠버.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제 애만 좀 봐주는데 이것도 이제 커가지고 친구하고만 놀라고 그러면, 친구하고만 놀라고 하고 예, 이제 할머니하고는 안 놀라. 할머니하고 안 놀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외롭잖아요. 얘는 자꾸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옆에 있겠다 그러는데 나는 반대예요. 저는 어머니 집안 사정 다 알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죄송해요. 어머니 집도 넓은데 아이들 들어오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니 좀 더 시간이, 물론 다시 기억력이 좋아지겠지만 지금의 어머니 나이 때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 꼭 한번 하시죠. 저 카메라 보시고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 딸이 이제 요즘에 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그 대신에 내가 좀 돈을 많이 주잖아요. 내 재산이 다 지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 저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스킨스쿠버 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그러면은 따님한테 말고 젊었을 적부터 혼자 내가 사업하고 홀로 아이 키웠던 내 자신한테 그럼 한마디 어머니 꼭 한번 합시다. 근데 사업할 때 저는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어머니 큰 집 사시는 힘든 우리 게 없어서 그거 새어머니. 모르고 사업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제가 이제 패션 교통에 있어서 의상실을 했거든요, 명동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명동 주소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엄마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님이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큰 집을 물려주실 엄마에게. 그리고 혹시 오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아니 제가 진짜 많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부스러기 빵 같은 거 쪼개면 부스러기 같은 거 조금 남잖아. 자,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잘 모르고 엄마가 맨날 같은 말 반복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들어서 쉽게 짜증내고 화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아서 나도 이제 그러지 않고 노력할 거고, 이제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다 알고 치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노력할 거니까 엄마도 좀 이렇게 외롭지 않고 노력 같이 해서 죽겠단 말 안 하고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나 혼자 살게 하지 말고. 어머니 당분간 돌아가시지 않는다에 제 팔을 걸겠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에너지와 지금 이 빛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새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올케와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한 이후에 동생과도 말다툼이 이어져서 설날에도 연락이 없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실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로 다투셨어요? 관공서에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같이 가자고 날짜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말에 또 특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 한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올케도 사정이 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긴 했었죠. 근데 저도 이제 바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올케가 항상 모든 일을 본인이 그 해결해야지만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언니 제가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곱게 말하진 않았죠. 나도 힘들어 언니.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지만 저도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최대한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이제 휴가도 내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돼. 못 빼. 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휴가를 못 내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이 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그 일을 보러 갔어요, 관공서에. 그랬는데 올케가 저랑 통화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혼자서 해결을 해버렸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휴가까지 내가지고서 혼자라도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걸 보고서 진짜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올케는 언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자기가 미리 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좀 황당한 질문이 돼버리는 건데 올케는 언니 신경 쓰지 않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니까 내가 얼른 시간 내서 해야지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뭐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고 좀 멀리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아예 휴가를 내고 온종일 이제 그 가는데 뭐 한 2시간, 오는데 2시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으면 제가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근데 올케도 그러면 멀리 갔다 온 거잖아요. 아니 올케는 그렇진 가까워요? 않았어요. 네네네. 올케는 가깝고. 네네네.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선생님은 좀 어떻게 좋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안타깝다. 이참에 정리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있으시니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동안 잘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서로 동갑이건 저는 아들이고 그쪽은 딸인데 동갑이에요. 이제 서로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재미있게 잘 보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TVN에서도 보면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방송인데도 본인들 안에 있는 되게 쉽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거 다 1도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내가 말로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제가 말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말로 제가 저분에게 뭘 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게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진리라고 알아요. 진리. 어느 세계,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원리 원칙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근데 저 민족에겐 통하고 이 민족에겐 안 통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1800년대엔 통했는데 2000년대엔 안 통해. 그럼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하는 원리 원칙인데 그것은 바로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돈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은
왜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돈은 왜곡이 적어.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좀 정말 저분은 내가 조금 순간 이 시간을 지나는데 살짝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저기 구덩이에서 나오게 돕고 싶은데 말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선생님은 올케한테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한 10만 원? 선생님 조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원 안에서, 근데 이제 무리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쓰고 나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 돈 정도는 쓸 수 있어. 요렇게 써야 돼요. 10만 원이죠? 20만 원? 자, 그러면 20만 원 안에서 올케가 이걸 받으면 좋아할 거를 삽시다. 올케는 뭐 좋아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향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수? 네네. 향수 좋다. 20만 원에 살 수 있는 향수는 브랜드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샘플만 줘버려요. 네. 내라고 얼른 얘기하시네요. 자, 그러면 20만 원에서 향수 사는 걸로 하고 우리 올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올케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올케라고 불러요? 동갑이면 어떻게 돼요 보통? 누구 엄마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구 엄마 하고 우리 유진 엄마. 그동안 우리 잘 지내왔는데 별것도 아닌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하고 해를 넘기어서까지 이제 안 보고 설날에도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나도 그렇고 유진 엄마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텐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서 예전처럼 잘 지내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유진 엄마 그 향수 사주신답니다. 올케 분께서 정말 깊은 마음 받아주시고. 유진 엄마는 혹시 저를 아나요? 아니 김창호 선생님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책도 한 권 사인해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 드리면 얼굴이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뭘로 한다고요? 돈. 돈으로 다 말로 쇼당 치려고 하지 말고. 말은 비기너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하는 거.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